눈에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자만수 완자고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예, 이렇게 또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기업은 잘 몰라도 개그는 좀 아는 MC 이상준입니다.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되는 예비 취준생 박쌤입니다. 새해에도 여전히 취업시장에서 푹푹 절여질 숙성된 전문가 강민혁입니다. 네,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입니다. 2021년 새해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새해 첫 시간인데요. 다 같이 먼저 좀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죠. 예. 네. 자, 여러분들 새해 취업 많이 하세요. 예. 새해 취업합시다. 많이 하세요. 새해 취업 많이 하셔가지고 골라서 그냥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붙는 데 가지 마시고, 가고 싶은 데 붙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저처럼 뭐 덕담 한마디씩 또 해주시죠. 예.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채용 인원도 많이 줄고 면접 형식이 바뀌어서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올해는 채용이 조금 풀린다고 하니까 조금 더 존버하고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알겠습니다. 좋은 예언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선생님이 선생님 덕담을 제일 좀 듣고 싶어 할 겁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네. 한마디 해주시죠. 덕담. 취업을 뭔가 이렇게 종착역으로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취업을 한다고 해서 뭐 인생이 더 뭐 바뀌거나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진지하게 취업을 통해서 본인이 좀 하고자 하는 부분이나 이루고 싶은 그런 목표들 그걸 염두에 두면서 준비를 해야 좀 더 동기부여도 되고 이 과정이 덜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난 취업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위해서 좀 더 기회를 얻겠다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해 주시면서 올 한 해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올 한 해 저희 다스베이더도 취준생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강쌤의 애정어린 지도를 받을 자소서 프로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확인하기 전에 이 프로필 이름이 조금 특이해요. 맞아요. 꼭 근데 이 이름으로 해달라고 하셔서 이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이름이? 코로나 도시러. 코로나 도시러라고 꼭 이 이름으로 이렇게 익명인데 이 이름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와 주셨습니다. 이유는 저희도 잘 모르죠. 몰라요. 이유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꼭 이 이름이었으면 하다고 하니까 저희가 한번 프로필을 자소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 코로나 도시러. 본인이 장명하셨고요. 네, 학력은 경기 소재 4년제 졸업 예정, 경영학을 전공하셨어요. 나이는 26세, 지원 기업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향후 지원 기업 에너지, SOC, 보건복지 계열 공기업 행정 직무. 학점은 4.5 만점이 3.5, 커말 1급,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1급, 토익 910점. 고민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아직 인턴이나 다른 근무 경력이 없어서 자소서 소재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부족한 스펙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자소서 항목 중 직무 수행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작성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감이 안 잡힙니다. 이력서처럼 나열을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강쌤의 조언이 절실합니다. 네, 이번 하반기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지원했던 코로나 도시러 학생의 프로필이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공공기관 사무직으로 지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특정 기업보다는 좀 폭넓게 지원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역시나 최근에 이제 직무 수행 능력, 즉 지원 직무와 관련된 지식과 스킬과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우리 지원자분도 이제 그에 맞춰서 관련된 인턴 경험을 쌓고 싶은데 사실 아직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갖추고 있지 못하신 것 같아서 좀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 직무 수행 능력과 관련된 항목도 역시나 굉장히 중요한 항목인데 작성이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공기업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어떤 스펙을 쌓으면 좋을까요? 좀 특색이 있을까요? 뭐 일단은 뭐 국민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한국사, 컴활, 그다음에 이제 한국어, 그다음에 이제 기사 관련 자격증 등등을 이제 통해서 가산점을 얻는 편이고요.
그 지원하는 공사마다 약간씩 가산점이 좀 다르긴 한데 네. 우리 지원자분들이 아직 명확하게 목표가 정해지지 않았다. 네. 그러면 한국전력공사의 가산점 기준표를 보시는 게 가장 좀 표준에 가깝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참고해서 준비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교육사항, 자격사항, 또 인턴사항 등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공사에서 청년 인턴 했을 경우에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3개월 이상이라든지 특정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개발 문항은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할까요? 네, 자기개발 문항은 결과적으로 직무 수행 능력과 연관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본인이 지원하는 행정직을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고 또 그러한 역량을 우리 지원자가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그런 일관성을 좀 강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뒷부분에 말씀 네. 한번 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자소서를 보기 전에 취준생 통신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칭 취준생 통신원이죠. 우리 세미 씨가 현장에 나가 있다고 합니다. 세미 씨, 네. 오늘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제가 이 기업을 좀 알아봤어요. 한국교통안전공단. 발음하기도 어렵고, 이름도 긴데, 사실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 기업을 잘 알겠지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인지도가 그렇게 있는 기업은 아니더라고요. 사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어떤 곳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입사를 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강쌤 소개해 주시죠. 일단 공사의 이 사명을 보면은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교통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교통안전. 교통 안전을 위해서는 자동차 뭐 진행되는 종합 검사, 그 다음에 신차가 출시되게 된다면 뭐 안전 검사, 도로와 관련된 어떤 안전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부분을 점검한다든지 이제 그런 역할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직무가 사실은 그 신입보다는 경력직에 좀 초점을 좀 두고 채용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채용 규모가 뭐 엄청나게 많지가 않다 버리니까 우리 지원자분들 생각했을 때 좀 생소하다라고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 뭐 채용 전형은 다른 공공기관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에서 교육사항과 자격사항,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필기에서는 이제 NCS뿐만 아니라 또 이제 직무에 따라서 전공 필기에 대한 부분들을 또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 면접도 경험 면접과 뭐 토론 면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전형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우리 지원자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좀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취준생 통신 확인해봤습니다. 세미 씨,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네, 이제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의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항목은 2번입니다. 직무 수행을 위해 그동안 어떤 자기 개발을 노력을 해왔는지 작성하시오인데요. 우리 선생님이 첨삭을 한번 해주실까요? 네. 과거의 유사한 경험에서 이제 곤란함이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서 좀 더 해결을 했다. 뭐 충분히 나쁘지 않은 소재인 거고 노력인 것 같습니다. 다만 문서 작성이 왜 본인에게 중요한 부분인지 그리고 이러한 경험에 적용하는 방법 외에도 다양한 경로 등을 통해서 이러한 문서 작성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다라는 ING 형태의 노력이 제시됐다면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DOC 파일로 작성했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작성의 성과, 이 업무 공유 문서 정리 시간이 단축되었다고 했는데 얼마나 단축되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줬다면 이 지원자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 역량을 끌어올렸구나라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았겠죠. 두 번째는 자기 개발로 팀워크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네. 팀워크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제작 업무를 자원했고 그 다음에 뭐 모르는 걸 배워가면서까지 했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저는 이 뒷부분에 팀워크 부분 잘 쓴 것 같아요. 근데 팀워크 부분은 사실 팀워크를 자기 개발했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어색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게 이 팀워크 역량은 어차피 다른 항목에서 이제 우선적으로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여기서 꼭 강조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그 다음에 팀워크를 강조하는데 이건 자기 개발한 게 아니라 우리 지원자가 원래부터 팀워크의 강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서 뭔가 역량을 개발했다는 측면보다도
이 팀워크를 발휘했다라는 측면으로 보이다 보니까 이 항목에서 꼭 강조해야 될 부분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문서 작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더 강조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 팀워크도 나쁘진 않다. 분명히 좋은 내용이다. 하지만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이 모든 평가는요,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니까요. 언짢아하지 마시고요.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우리보다 너가 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스 공식 첫 번째 평가 의도 파악하기입니다. 세미 씨가 이번 문항의 평가 의도는 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일단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는지 평가를 하기 위함이다. 인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맞는데 네. 근데 이거 자기 개발 물어보는 거고 너무 명확해서 예, 예. 근데 직무에 필요한 자기 개발 뭐 네, 아까 직무에 얘기했던 필요한 거랑 이제 자기계발. 네. 반반씩 녹여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평가 의도를 파악했다면요. 예, 다음은 이제 소제목인데요. 이번에 소제목이 없어졌어요. 예. 없다고 강점이 되진 않겠죠? 예, 소제목이 지금 없어요. 네, 예. 감점이 되진 않고요. 뭐 이렇게 500자 정도이기 때문에 뭐 없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왕이면은 첫 번째 두 갈씩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의 두 갈씩 문장을 소제목으로 떼어내면 어땠을까? 그렇게 하면 더 가독성이 좋아졌을 텐데 그 부분은 좀 아쉬워요. 그래서 두 분이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저는 그 기본적으로 소제목이 뭐 학생들이 써져 있는 소제목이 있는 거가 좀 있어야지 좀 앞뒤를 바꾸거나 이렇게 좀 하는데 아예 없는 경우가 지금 처음이라서 없으면 굳이 저희가 수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아, 학생은 왜 그래요? 학생은 왜 나닮아가는 거야? 아, 학생은 왜 나닮아가는 거야? 예? 그래서 물 들었어요, 물 들었어요. 선생님, 저 이거 핑계가 아니라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어떤 그 학생분들의 어떤 그 샘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선생님 한 분이고 학생이 있잖아요, 취준생이. 그러니까 취준생이 먼저 쓴 걸 가지고 저는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써주십시오. 잠시만요. 쓰셔보고 먼저. 자, 그러면 저도 쓰겠습니다. 좀 그러면은 저희가 좀 쓸 수 있게 좀 약간 힌트나 뭐 어떤 팁을 좀 주신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여기 있잖아요. 직무 수행을 위해 자기 개발에 가장 힘쓰는 것은 문서 작성 역량입니다. 이 문장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자기 개발은 팀워크입니다. 이 문장을 요약하거나 응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제목을 두 개로 나누면 더 좋겠죠. 두 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30초 남았습니다. 와, 밖에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조용해서 저희 너무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되셨어요? 됐어요? 하셨어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해볼게요. 네. 두 가지의 소제목을 말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일단 첫 번째 문단의 소제목은 문서 정리 시간 단축. 아예 결론을 소제목으로 가져왔어요. 뭔가 문서 작성 역량 하면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서 나는 진짜 빠르게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고 두 번째 문단의 소제목은 굳은 일도 도맡아 하는 팀워크 속의 나. 네, 좋아요. 네, 얘기하세요. 저는 아직 취준생이 아니어서요. 이 정도면 내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고민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좀 내일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험생이었다면 저한테 등짝 스미스를 받았을 텐데. 내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바로바로 여러분들처럼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방금 얘기한 소제목은 아주 좋은 소제목이죠. 그냥 앞에만 그냥 보고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 아주 좋은 소제목이고요. 문서 정리 시간 단축, 성과 중심형 소제목을 작성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뒤에는 굳은 일도 도맡아 하는 팀워크 속에 나 노하우 중심으로 쓴 소제목이란 말이에요. 아주 그럴싸했어요. 아주 그럴싸했어요. 얻어 걸린 것 같긴 해요. 아주 좋습니다. 제가 뭐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좋았던 소제목인 것 같아요. 저번 시간보다 또 성장했네요. 저희가 이게 좀 진행을 이렇게 해보면서 샘 씨가 증권 쪽 좀 관련돼서 가고 싶다는 좀 표현을 약간 했는데 그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붙었다. 네. 여기 갑니까? 아니면 증권? 감사합니다.
바로 가야죠, 공기업. 아니 할 때마다 달라지네. 할 때마다 다르죠. 증권 할 때는 저는 증권 쪽으로 하고 싶어요 이러고. 아니 왜냐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기업이 저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이런 마인드는 어떻습니까? 제가 기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나를 선택하는 이런 마인드. 아니, 물론 내가 기업을 선택을 해야지. 자 이런 물론 마인드. 선호하는 기업이 있긴 하죠. 예,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의 마음가짐. 기업이 나를 선택해 줘야 된답니까? 아니면 내가 기업을 선택해야 된다. 어떤 마음가짐? 나도 선택을 해야죠. 그죠? 아 근데 기업도 어느 정도 조금 이해를 해야 그렇죠. 됩니까? 반반인데 예. 그래서 균형 있게 맞춰야죠. 아 그래요? 예.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저만 생각했습니다. 예. 아 그렇구나. 어쨌든 그래도 지금 너무 좋다. 아니, 예. 좋죠.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엔 다스 법칙 두 번째 증명하라입니다. 예. 직무에 관한 역량을 증명하려면 관련 경험을 작성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예. 그게 없다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직접적인 경험이 없다면 직무에 필요한 지식을 쌓아왔다라는 것, 아니면 직무 수행 능력은 아니지만 지원 직무에 필요한 직업기초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의사소통, 문제 해결, 뭐 정보 수집, 아니면 뭐 조직 이해, 문제 해결 이러한 역량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꼭 직접 경험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간접적으로나마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런 역량을 의도적으로 쌓아왔다라는 점, 그 부분을 좀 강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그러면 강쌤이 보시기에 이 친구의 자소서 중에 가장 증명이 잘 된 부분을 꼽자면 어느 부분일까요? 팀워크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뭐 구존일 도맡았다라고 하셨는데 도안 제작 업무를 자원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익힐 수 있다는 마음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이게 이제 긍정적 마인드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몰랐던 부분들을 배워나갔다. 요 문장 자체가 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재직 중에 선배를 찾아가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좀 팀워크만큼은 깔끔하게 강조가 되고 있어서 다른 분들도 되게 참고할 만한 좋은 내용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고 증명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각인시켜라인데요. 코로나 도시락 학생의 자소서는 인사 담당자들에게 어느 정도 각인됐을까요? 일단은 소제목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두 갈씩 문장을 통해서 강조하는 게 무엇이다 명확하게 지금 수사를 활용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문장도 제가 볼 땐 가독성에 큰 문제는 없어 보여서 한 80점 정도 주고 싶네요. 그래요. 사실 자소서가 형식이랑 글자 수 다 똑같아요. 그래서 각인이 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중에서 내 자소서가 인사 담당자들에게 각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어떤 구성의 차별화, 그 다음에 이제 답변의 차별화, 이 두 가지를 고려하시면 좋거든요. 구성의 차별화는 흔히 이야기하는 오레오 방식을 얘기할 수 있겠죠. 주장, 그 다음에 이유, 그 다음에 근거 사례, 그 다음에 재주장. 이거 이제 하버드에서 글 쓰는 방법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본인이 명확하게 이 글을 쓸 때 어떤 구성으로 쓰겠다라는 걸 타겟팅하고 쓰는 게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강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 아까 답변의 차별화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두 갈씩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방식이 있어요.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키워드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 키워드를 발휘한 나만의 노하우와 그거에 대한 어떤 성과,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면 평가자가 좀 더 쉽게 우리 지원자의 글을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구성의 차별화라고 하면 시나 소설을 써도 되는 건가요? 왜 웹툰을 그리시지? 웹툰을 그래도 약간 더 독창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가능해요. 하다고요? 근데 그 시를 되게 센스 있게 소설을 뭐 주인공이 기업이고 그리고 뭐 여주가 기업이고 남주가 나고 뭐 이렇게 해서 또 재치 있게 쓴다면 눈에는 확 띌 것 같거든요. 가능한데 그렇게 잘 쓰기가 어려워요. 더.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그런 자소서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실제로? 뉴스 형식으로 입사 포부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미래 2030년 뭐 현장에서 뭐 강민혁 리포트가 전해드리는 뭐 A 회사의 사내 뉴스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걸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가능은 하고 되기는 하는데 네. 그렇게 할 정도가 되면은 네. 기본적인 그 어떻게 나와 있는 표면적인 어떤 이력서보다는 조금 잘해야 되는 거구나. 엄청 어려워요. 아. 왜냐하면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러한 구성을 따라가는 것도 쉽지가 않을 뿐더러 그냥 내용은 안 좋은데 억지 구성을 하는 친구들이 가끔씩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요. 나 좀 태워보이기 위해서 뉴스 구성이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지만은 진짜 그거를 구성에 맞게끔 그 뉴스 형식으로 할 거면 그 뉴스 형식에 맞는 진짜 이 이력서 자소서를 만들 수 있다면은 예, 표현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은 좀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예. 뭘로 하려고 했었습니까? 시를 쓰려고 했었습니까? 뭐 시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원래는 그런 생각을 좀 하셨었어요. 아니요. 원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지금 구성의 차별화를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어요. 지금 생각을 해주셨구나. 예, 여러분들이 좋은 또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나이스 질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그러면은 나이스 질문이 하나 들어왔기 때문에 쉬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대신 물어주마 시간입니다. 질문. 공대생은 관련 분야에 취업을 하려면 학점이 꽤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학점이 어느 정도 중요한 걸까요? 중요한데 어느 정도로 하고 중요하냐면 근데 직무 관련 경험이 조금 모자라도 학점이 높으면 커버가 될까요? 일단은 공대생에게 학점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학교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전공 매칭도 학점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공대생들은 관련된 경험을 쌓기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없는 게 크게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또 이제 학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가 이런 이유 때문인 거고요. 그렇다고 우리 지원자가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공대생이기 때문에 어려우거나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안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직무와 관련된 경험도 같이 쌓아주시는 게 안전빵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다시 쓰는 자소서 다스 3법칙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로 자소서를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쌤이 뽑은 광틀의 원흉 코로나 도시로 학생이 쓴 자소서 문장은 바로 이겁니다. 예. 저는 교내 근로 중 통일된 양식을 사용하지 않아 지적을 받은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예. 이 부분인데 그럼 저와 세미 씨가 한번 저희 이거를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표정 보니까 벌써 다시 쓰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아 그래요? 딱 보자마자 느낌이 왔어요. 오늘 좀 성적이 좀 좋네요. 그런가요? 예, 그럼 좀 쉬고 계십시오. 저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그럼 세미 씨는 보자마자 이게 떠올랐잖아요. 네. 이번 팁은 선생님이 말고 세미 씨가 저에게 좀 팁 좀 주잖아요. 한번 팁 한번 주시죠. 네, 선생님 신경 쓸 거 없다. 그래요? 우리 그래요? 둘이 한다 생각. 괜찮아요? 친구라고. 우리 답이 아니잖아요. 뭘 괜찮아요. 그쵸. 야, 세미야, 너는 어떻게 썼어? 야, 선생님 검사 맡아야 되는데 어떻게 썼어? 팁 좀 주면 안 돼? 팁. 잠시만요. 저는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부정적인 나니까 느낌이 나니까. 긍정적인 느낌이 나도록 그렇게? 고치면 돼. 그래? 알았어. 한번 고마워. 그렇게 해봐. 우리 꼭 같이 함께 가자. 그래. 알았어. 이제 됐나요? 10초? 예, 했습니다. 예. 오늘은 조금 학생이랑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세미 학생이 좀 우등생이어가지고. 예. 그럼 이번에는 먼저 하시겠어요? 그래요. 예. 저는 이게 조금 했는데 어떤 누구에게 지적을 받았다는 게 조금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교내 근로 중 통일된 양식을 사용하지 않아 자책을 한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지적을 한 것보다 내가 스스로 깨달았다. 내가 누군가의 지적을 통해서 알아낸 게 아니라 내가 해보니 내가 스스로 알게 돼서 이건 실수를 했네. 그래서 혼자 자책을 해서 떠올려서 수정했다. 이렇게 좀 지적보다는 이렇게 좀 했습니다. 예. 우리 세미 학생은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교내 근로 등 통일된 양식을 사용하지 않아 불편함을 느꼈고 개선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거의 비슷한 내용 아니에요? 지적받은 걸 뺀 거잖아. 난 개선으로 바꾼 거죠. 지적을 받아서 수정했다. 약간 그런 거. 지적은 받은 거야? 근데 나는 지적은 안 해. 내가 스스로 자책.
나는 지적 아니에요. 내가 불편함을 느낀 거예요. 그래? 먼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불편하다고. 내 거보다 조금 더 한 거네 친구가? 그쵸. 일단 예 전혀 중요하지 않은 얘기니까. 그래요. 잠깐만요. 저희 얘기 중요해요. 선생님, 저희 얘기 중요해요. 잠깐만, 친구야. 너 나한테 아닌 걸 가르쳐줘서 왜 같이 틀리게 해?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친구만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런 거 쓸 때 친구만 들을 필요 없는 거예요. 예, 알겠어요. 자, 어떤 거죠? 둘 다 틀렸습니까? 뭐 틀렸다는 느낌보다도 네. 일단은 뭐 지적을 받은 경험이 떠올랐다. 나쁘지 않아요. 이 내용 자체가 나쁘지 않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서를 작성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한 가지 측면만 고려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조직의 특징이나 구성원의 특징이나 환경적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문서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지원자는 학교가 보통 이렇게 통일된 양식을 사용했으니까 동아리도 이렇게 해야겠구나. 너무 단편적인 정보를 바로 그냥 응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교내 근로중 통일된 양식을 사용하지 않아 지적을 받은 경험과 동시에 어떤 A, B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을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서 좀 다양한 관점을 바탕으로 우리 동아리에도 문서 양식과 관련된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아뒀습니까? 네, 예, 그래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친구야, 우리 더 공부해가지고 우리 학교 다스베이도 많이 보자. 합격하자. 예, 네. 다스베이도 좀 많이 보고 우리 꼭 합격하자. 화이팅! 올해는 꼭.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지원했다가 안타깝게 탈락한 코로나 도시러 학생의 자소서를 다스베이더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꼭 유념해야 할 부분 이야기해 주실까요? 그 자기개발 능력 강조하실 때는 과거에 내가 이런 역량을 키웠다가 아니라 키웠고 아직도 어떤 부분에 아쉬움과 어떤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ing 형태로 이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해서 우리 지원자도 마지막에 원활한 업무 공유로 문서 정리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쓰는 게 정말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조금 자기 개발을 했지만 조금은 아직은 부족하다. 네. 그렇지만 계속 노력하고 있다. 네. 부족한 부분을 말해도 괜찮은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그런 솔직히 부족한 노력하고 부분이니까 있다. 자기 개발인 거죠. 그래도 약점인데 그래도 솔직하게 근데 너무 부족한 건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다라는 게 상대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 지원자 평균이 이 정도인데 이 지원자가 이 정도인 거예요. 근데 나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야. 그러면 그건 부족한 거죠. 이게 부족하다고 해서 진짜 부족한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도 다스베이더 공식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증명하라, 각인시켜라 잊지 마시고요.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가르쳐주마.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